자, 이번 시간에 논의해 드릴 주제는 주택 건설 관련한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설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매도 청구는 세 군데에서 나오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검토하게 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일정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사용 검사 매도 청구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기 앞서 우리가 앞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하고자 할 때 토지 사용권 80% 이상을 확보했을 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지 않고요, 사용 권능 전부를 확보하지 않고 80% 이상만 사용 권능을 확보해도 나머지 묶어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런 소리가 가는 거야. 아파트 건설 부지가 10,000평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80%인 8,000평에 대해서만 어떻다 사용 권능을 확보를 하더라도 나머지 2,000평 확보하지 못한 부분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 건축허가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자, 일단 경우수, 자, 80% 이상의 경우수는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95% 이상 확보하는 경우와 95% 미만 확보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소위 이제 알박기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5% 미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 알박기로 봐서 소위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5%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텍스트를 읽으면 안 돼. 그냥 상식으로 가야 돼. 그냥 큰 틀의 그림. 95% 이상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 몇 년을 보유했던 모든 사람을 알박기로 봐서 무조건 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면 판사가 95% 이상을 확보했다는 걸 원고 입증해 보이게 되면 땅 팔기 싫다는 그 사람도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것을 바로 95% 이상의 경우가 되겠고, 95% 미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예, 중간에 이제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요. 이때 자, 그 매도 청구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 이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하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도할 것을 법원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라는 것이 좀 특이한 명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다시 95% 이상이면 무조건 다 알박기의 대상이 되게 된다. 95% 미만이 되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알박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소위 매도 청구를 할 때 그 매도 가격이라는 것은 시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저희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매도 청구가 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자, 지금 아파트 건설 부지에다가 지금 땅을 사서 아파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성이 된 것을 우리가 사용 검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그런 게 있죠. 계약을 해제한다 또는 무효다 또 취소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물론 해제와 취소 등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A라는 토지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일정한 과정에서 사업 주체한테 이 토지를 팔았거나 등등등 했는데 그게 무효가 된 게 나중에 소송 과정을 통해서 입증이 돼 버렸다.
또는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아파트에 입주하신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다 내고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원소유자가 짠 하고 등장해서 내가 이 토지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할 때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연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내 땅에서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개판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소유자, 지금 실소유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토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해된다. 이게 바로 아까 95% 이상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소유권을 회복한 사람 자체가 5% 미만이 되면 애초에 뭐가 된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뭘 주장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제척기간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제척기간 2년도 포인트가 될 테고, 세 번째 이슈, 자 선정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자 가볼까요? 지금 이게 5% 미만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누구한테서 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아파트 소유자 한 명이 이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표자를 선정하면서 선정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쟁점, 이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자 확정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아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할 때 동의를 안 했던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도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도 이 결과물에 기속이 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논리 구조죠. 선정 대표자가 승소를 해서 이걸 만약에 10억의 사기로 강제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주택의 소유자들도 다 n분의 1에서 이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자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도 다 그 판결의 효력이, 기속력이 연결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최근에 계속 도배하고 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가 그 앞에서 바로 95% 이상이냐 90% 미만이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참 나오다가 요 근래는 바로 5% 미만 2년 그리고 4분의 3 이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속 2번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바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책과 관련한 쟁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지문 가지고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번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80% 이상의 사용 권원만 확보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95%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문 보니까요.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후에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없다는데 옳은 표현. 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매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뭐라고요? 95% 미만이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지문요. 사업 주체가 주택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확보를 한 경우 95%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안 되고요. 모든 소유자는 되지 않고, 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4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60일 전부터 협의를 해야 된다. 3개월 협의고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90일 해서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고 어느 쪽에 됐든 답이 되지 않는 지문. 그 다음에 5번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자, 애초에 매도 청구를 할 때 자, 토지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공작물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라니까 쟁점이 뭐야? 95%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돼. 95% 이상이 되게 되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95% 미만이 되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장이 겁나 긴데 이런 문장 길어질수록 문장을 읽어서는 답이 안 되고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돼.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 지문이 길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 자체에 천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꼬여버려요. 그래서 95% 이상과 미만의 경우에 서 보셨고, 자, 넘어가서 교재 272페이지. 자, 핵심 지문 보니까요.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 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전체 주택 단지 전체 면적의 5% 100분의 5 미만 이해된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이 문제가 지금 27회 때 출제가 됐었고 한 해 쉬었다가 29회 때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고 30회 때도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용 검사 매도 청구를 보니까 27회, 29회, 30회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어. 근데 앞에서 그 뭐죠? 90% 이상 미만. 이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자,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돼서 사용 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에 대해서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자,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게 이제 소위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앞에랑 똑같은 구조야. 2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세를 포함해서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걸 답을 뽑았어. 지금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을 해드리면 27회 때 출제했던 쟁점은 5% 미만, 100분의 5 미만을 가지고 출제가 됐고 한 해 쉬어서 29회 때 출제할 때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를 가지고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습니다. 3번 지문이요.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선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땅 사들려면 돈 내야 되거든. 그 돈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구상권 행사에서 사업주체한테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은 지금 이제 전원 동의를 안 했던 사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었고요. 자,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자 5%를 넘는 경우 이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죠. 5%를 넘을 때는 매도 청구가 안 돼요. 5% 미만일 때만 어떻다 매도 청구의 대상. 5% 넘으면요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최소한 매도 청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팔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2년 경과 되면 더 이상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제척기간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네요. 해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 2번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에서 4. 1항에 따라서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100분의 5, 5% 미만이어야 된다. 기억번은 5가 되겠죠. 니은번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O,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답은 2번.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시험에 내는 것들 최소한 이런 식의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냈던 거라도 똑바로 하자고. 뭔가 새로운 것들 어렵고 복잡한 걸 갈 게 아니라 자주 내는 파트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는 뭐 어렵다고 쳐. 처음 나왔으니까. 그럼 29회 때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29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를 두 개를 짬뽕을 해놓은 것이 결국은 30회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연히 우선 매각입니다는 중요치 않고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등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30회 때는 출제가 안 된 것 같은데 대신 한 5년 정도 텀으로는 거의 1년에 2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가 됩니다. 대신 이 파트를 접근해 갈 때는 항상 예외 파트만 달달달 외우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 원칙 보고 예외 보고 이따구로 하게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쟁점은 예외라는 파트를 가지고 출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먼저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것이냐? 자, 누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색깔 입혀져 있죠?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요. 원칙은 시장구서 시도지사인데 시험에 원칙은 안 중요하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자,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부 장관. 거기 10만 이상, 10만 미만 등 경우에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말이 안 돼. 모순들이 발생하고요. 결론만 정리하면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외우셨어. 두 번째 이슈 사업계획 승인 대상 기계적으로 가십니다. 50호 50세대 이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 50호 50세대 이상. 우리가 단독주택을 살 때는 호라는 표현을 공동주택을 살 때는 세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은 50호 공동은 50세대. 원칙은 아니야. 30호 30세대가 있는데 시험에는 그걸 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50호 50세대라고 하는 거. 뒤에도 앞에도 볼 것도 없어. 55 이렇게 가는 거야. 세 번째 공구별 승인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줌에 있어서 기존 세대수가 600세대 전체 단지가 6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두 번인가 답이 돼. 자, 설명드릴까요? 바로 공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공구는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자, 요 볼까요? 앞에서 뭐 공부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을 다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업 주체 입장에서 만약에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500세대를 한 번에 짓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럼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 개 쪼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250 돼버리면 돈을 다 줄일 수 있다. 이런 편법들이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지금 기존 단지 세대수가 얼마?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분할해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의 공구는 최소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세 개 보셨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가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언제 50호 50세대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는데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존 주택의 주택 단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분할해서 600세대 이상일 때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 정도고요. 이제 용적률 완화 얘기는 이건 비우고 가실 테고 그 다음에 착공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착공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원칙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나 알아야 되는데 답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예외 보니까 자, 공구별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 공구는 지금 이제 600세대 이상이라서, 예를 들어서 700세대라서 400세대, 300세대 해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을 때 첫 번째 공사에 착수하는 부분은 당연히 5년 내에
두 번째 공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첫 번째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어떻다?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기본 5년이고요. 두 번째 공구는 몇 년? 첫 번째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삼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쟁점 나와 있다. 연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3번인가 답을 뽑았어요. 겁나 중요해. 연장 사유는 좀 이따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일단은 보니까 명제부터 가십시다. 연장할 수 있다. 앞에 뭐 있어야 돼? 1년. 외울 게 뭐라고요? 연장할 수 있다. 얼마? 1년 해서 연장할 수 있다. 1년. 일단 뼈대 외우셔야 돼. 연장할 수 있다. 1년. 좀 이따 이제 30회 때 지금 이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안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간에 성역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부동산 학계론, 개발론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개발업자가, 개발자가 자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은 하자 보수,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 담보 책임 이건 어떻다?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문화재 출도 등에 따라서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회 간접 기반 시설이 지연이 돼서 발생하는 위험, 행정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위험 뭐 이런 것들은 그 개발업자가 회피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 회피할 수 있는 위험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하자, 공사의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 이것만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지금 아파트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터파기 공사하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게 된다. 그러면 어때요? 5년, 이거 문화재 발굴하는데 2년, 3년 걸릴 수 있거든. 그때는 5년 요건 충족을 안 해도 되고 문화재 다 발굴하고 나서 1년 안에만 어떻다? 착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문장상 뭐라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송이 지연돼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등등등. 그럼 소송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착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송 때문에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나서 1년의 텀을 주겠다. 그리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년 이내는 어떻다?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지금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공구는 뭐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택법에서 하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해서 일단은 여기 좀 자세한 사연은 좀 이따 보일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착공기한 5년, 2년 이건 금방 따라가. 근데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사유가 있게 되고 이 착공기한을 연장할 수 사유가 있고 자 그게 종료가 되고 나서 1년의 법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바로 착공할 것이 아니라 1년 다시 텀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착공 의무 등을 위배하게 되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요거 있죠? 2년 내 착공 안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단지 5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럼 이날로부터 다시 얼마? 2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착공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뒷부분만 취소를 하기도 민망한 노릇이고 아파트를 지어가는데 일부는 짓고 일부는 안 짓고 이런 게 웃기잖아요. 또는 앞에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취소하는 건 더더욱 웃긴 노릇이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수많은 사유가 있는데 2년 내 착공, 추가적인 공구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승인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 세 가지로 가야 되는구나. 첫 번째 이슈,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뒤부터 보셔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볼 때도 뒤부터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연장 가능 사유 좀 이따 검토해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착공 등을 하지 않으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안에 착공을 안 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까지 보고 나서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용검사, 아까 우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런 표현을 설명드렸는데 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다 완성이 되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사용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검사 당연히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외울 게 뭐라고요?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동별자 사용검사라는 것이 되는데 원래는 주택단지 전체를 다 완성을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중에 특정한 동만 완성이 됐다. 그러면 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까 공구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도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공구. 자, 이때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뭔 얘기냐면은 이게 25일 때는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주택단지 전체. 그건 시험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출제 오류니까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는 명제는 출제하면 출제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25일 때 나왔으니까 혹시 장난친다면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임시사용승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경하는 집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 등을 하는 경우에 자, 거기 이제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꾸며놓고 나서 구경하는 집이라는 개념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용 검사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을 쓴다고요. 거기다 뭐 커튼도 설치하고 뭐 등등 해서 물건 팔려고 전시를 해놨다고. 그게 굳이 해석상 뭐라고요?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주택의 건설 주연 과정이고요. 이제 지문 가지고 내용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 275페이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지문. 자, 주거 전용 단독주택 한옥 50호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나와 있죠? 50호 50세대 이상일 때는 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세히 보지 말고 이건 딱 떨어지니까 50호 50세대 이상이면 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박스. 사업계획에는 점점점이 포함되어야 된다. 별 의미 없는 지문이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당연히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2번 지문. 토지주택공사. 자, 점점점.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외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문이 더럽게 긴데 토지공사 등등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페이지 가면요. 자, 관련 기출 문제로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276페이지 26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끄트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기억번은 아니, 자, 뒤를 보자고. 자, 기억번 끄트머리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 276페이지 첫 번째 문장 동그라미 안에 자세히 볼 것도 없고 끄트머리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니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무조건 국토부 장관. 이걸 외우라고. 어차피 국토부 장관밖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은 예외는 낸다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게 국가가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한다. 토지공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가 있다고. 거기에 앞에 교재 쭉 나와 있잖아요. 총 4개인가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각 문장에 주어지면 아니 아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은 뭐 이런저런 사유가 있는데 사연을 보지 마시고 사업계획 승인은 무조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된다고. 지금 시험 준비하시잖아요. 시험 준비할 때는 시험에 나오는 패턴에 따라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문제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왔고 앞에서 핵심 지문 좀 어렵게 나왔던 게 길게 써 있는데 하여튼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호, 50세대 이상은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77페이지 1번 공구란 끄트머리 200세대가 아니라 뭐가 된다? 300세대 이상 이렇게 가야 되죠? 제발 부탁하는데 지문을 읽지 말고 주어수로 끊어 읽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 읽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맞죠? 그 밑에 3번,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끄트머리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 옆에 관련 기출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끄트머리 전체 세대수는 얼마?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6, 7년 사이에 두 번이나 답을 뽑았다고. 이런 문제는 인간적으로 틀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해석 나오는 게 하나의 공부란 게 얼마?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하나의 공구가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는 최소 합쳐서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틀려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은 생략.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검토하냐면 자 278페이지 가서 바로 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라고 하는 거 지문 몇 개 이제 보면서 날릴 거예요. 자 두 번째 핵심 지문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법에 이런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뭔 얘기냐면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자체장입니다.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공부하지만 대부분은 지자체장, 시의장, 군수, 시도지사. 그래서 누가 그 지자체 가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매우 지자체에서 기뻐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돈 많이 벌 거니까 공원 하나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을 겁나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기부 체납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거 있겠고. 그 세 번째 박스 1번 지문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자, 뒤에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60일부터 90일은 어때요? 전혀 가치 없는 지문. 가치 없는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너무 어려워서 의미 없어요. 그냥 다시는 안 나올 지문. 자, 그다 치고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게 279페이지. 여기가 이제 5년, 2년 얘기, 착공 얘기 나와야 될 테고요. 착공 얘기 나와야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2년짜리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요 파트가 줄줄줄 꿰어져야 돼. 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답이 됐다고. 사용 검사까지 하면 5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가서 279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뒤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문제를 볼 때 뒤만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연장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뒤를 보면 돼. 연장할 수 있다. 앞에는 앞에서 뭐라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해서 여러분 자료 보니까 교재 본문을 보니까 279페이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본문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 가능 사유가 더럽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번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소송이 끝나면요.
바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계속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자, 그 밑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 관련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웠어. 이 문제가 사례를 물어버렸거든.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부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착수가 지연된다. 불가피한 사유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의미는 뭐냐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2번 지문요.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래서 뭔 소리야? 지자체 도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도로를 안 만들고 있어. 그럼 아파트만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세 번째,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나와 있죠? 문화재가 튀어나오면 어떻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잘못 아니니까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조폭을 썼는데 조폭을 써서 무슨 해결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교재 다시 279페이지에 그 박스 내용 중에 하나 체크를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번만 계속 쟁점이 돼. 왜? 괄호 열고가 있잖아요. 2번만 괄호 열고 있으니까 2번만 쟁점이 된다.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괄호 열고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소송을 통해서 그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어서 그래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4번 질문. 자,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다?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사업 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강력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사업이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주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지금 자기 잘못과 무관하게 공사를 착수할 수 없을 때 이때 어떻다? 바로 착수기간 연장 가능 사유가 된다. 착수기간 지연되는 사유가 된다. 그리고 특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어떻다?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그 정도고요. 2번 문제, 이 문제도 되게 까다로웠어요.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틀린 것은 해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은 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덩치가 커가지고요. 외부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내주고 고시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 짓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아파트를 짓는다. 이건 덩치가 크니까 그 내용을 외부에 발표를 해야 합니다. 2번, 끄트머리.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구는 어떻다? 2년 내 착공을 하게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 뭐라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내용 보지 말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설명드릴게요. 다시 갑시다. 이 얘기야.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 5년에 착공 등을 하지 않게 되고 뭐 등등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는 제외한다고요? 2년 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정리합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때 포함 안 되는 거,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일정한 잘못이 있으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2년 내 미착공한 것 어떻다?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연장 가능 사유 중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소송이 문제가 됐었죠.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으니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6회 때 문제가 정말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3번 지문, 이게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몇 년? 2년. 이 문제가, 자, 문제를 분석해 드릴게요. 자, 앞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어? 자, 279페이지 28회 때 문제인가요? 핵심 지문 1 나와 있죠? 핵심 지문 1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니까 얼마예요? 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뽑아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280페이지에 3번 지문 갑이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돼서 라고 돼 있죠? 이게 다시 앞에 30회 때 그 교재 280페이지 4번 지문 가십시다. 280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지문. 280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지문. 연장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해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이걸 다 뽑아내죠? 교재 280페이지 제일 윗줄 4번. 틀리게 뽑았다고? 소송 외의 방법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이 지문하고 아까 어디 26회 3번 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280페이지 2번 문제 3번 지문. 거기 연장할 수 있다. 이게 2년을 갖고 장난을 치긴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딱 정형화되어 있다고. 연장 가능 사유와 관련해 나머지는 불가피한 사유니까 별로는 치고, 소유권 분쟁에 대한 소송이 붙어 있으면 어떻다? 연장할 수 있다. 몇 년의 범위에서 해결되고 나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26회, 28회, 30회 문제가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26회도 나왔던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없다? 2년짜리는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밑에 쪽에 재량적 취소유 해서 자 6번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서 2년 내 제외라고 돼 있죠? 아, 본문에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엄청 1번 길게 나와 있는데 교재 28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본문 2년 제외 나와 있잖아요. 계속 이걸 갖고 낸다고. 얘들은 지금 출제하는 기술 자체가 두 가지 제외,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 하나인데 이 얘기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데서 2년 제외. 그리고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핵심 지문 하나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뒤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트릭이 뽑았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트릭이 뽑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거의 26, 28, 30 그리고 아까 지금 29까지 도배해버려요. 이 파트가 모든 논의 핵심. 다시 갑시다. 자, 연장 가능한 사유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다 연장할 수 있다. 이걸 2년, 3년 두 번 트릭을 썼다고. 사례형 문제 읽다가 죽어버려요. 힘들어서. 근데 맞춰야 돼. 어떻게? 뒤부터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
딱 하나 뭘 제하고 2년 이내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걸 취소해야 한다. 그럼 또 하나 아까 나왔던 26회 때 2년 들어갔을 때는 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 파트가 요 꼼꼼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일 없이 연장 가능 사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소송이 바로 열고 있는 부분에 거의 몰빵을 한다고. 제일 어려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문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 관련해서 282페이지 가서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25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나왔던 엽기적인 문제.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엽기적인 문제. 교재 282페이지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그런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뒤만 보는 거야.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번 답이 됐어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틀렸죠? 없다니까 틀렸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까 없다 중에 가끔 옳은 게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돼. 이 주제는 25회 때인가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다고. 그 당시에도 10몇 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야.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멘붕 오는 문제야. 이건 뭐지? 라는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 그래서 자, 법조문 구조상 사용검사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출제 논의의 쟁점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큰 의미 없고 4번 지문 같은 거 절대 숫자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사용검사에 신청했으면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 그런 거 아무리 어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외우는 숫자가 답이 되는 영역이 있고 숫자가 답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5번 지문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시 내면 답을 뽑을 건 딱 하나야.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떻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요것만 쟁점이 돼요.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제일 많은 출제를 뽑는 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요것만 출제 쟁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공급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